전후 관계 모르고 영상만 보면 미쳤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했거나 뭐 급발진 걸리게 할 수도 있고 좀 충격적인 사고 영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이 원인이었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직 의경이었는데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달려가요. 과속으로 달려가다가 오른쪽에 이제 나왔던 이제 방지턱에 충격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방 차량하고 충돌이 일어난 교통사고입니다. 원래 이제 군입대 전부터 약간 불안 증세가 있으셨다가 이제 군사 훈련 받으면서 상태가 악화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멀쩡한데 희한하게 시간에 대한 강박만 생기면 아마도 이제 군사 훈련이나 이제 어떤 군복무를 하다 보면 병역음을 이행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날도 보면은 이제 그 휴가를 나와가지고 여자친구를 태우고 식당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영상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제 옆에 타고 있는 여자친구가 맞아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맞아요. 들려요. 네. 그래서 음식점이 언제 끝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제 공황장애가 일어나가지고 과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 차가 전기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밟는 만큼 가속이 되기 때문에 저거 충돌 일어날 때 속도가 한 시속 75km 정도 됐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네.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한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길진 않은데 속도가 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고도 좀 크게 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전기차 이렇게 사고 가끔 보면 급발진 아니야? 하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전기차면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들죠. 저도 전기차를 보는데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하게 그렇죠. 사고를 당하신 거고, 뭐 다치기도 많이 다치셨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하셨던 거죠. 이제 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고, 당시에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 그래서 다행히 뭐 사과를 받아주셨고, 받아주셨어요. 합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제 도움이 됐던 게 이제 의사께서 주치의께서 이 정신 상황, 그러니까 이 가해 운전자의 그 정신 상태가 이 교통사고에 좀 큰 원인이 됐다라는 소견을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본인도 너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여자친구 태우고 운전하는데 중앙선 침범하고 뭐 이런 사람이 누가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의료기관에서 완치가 됐다라는 소견을 받을 때까지, 확답을 받을 때까지 운전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써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합의가 들어갔고 본인이 안전운전 하겠다라는 서약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약식 그렇죠. 기소를 해서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재판으로 가지 강력하게. 않고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공황장애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 일종으로 예상치 못한 공포가 강한 불안감이 갑자기 몰려오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땀이 많이 나고 손발이 떨리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가 수반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많잖아요. 네. 뭐 현대인들이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운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금지시키는 이유, 약물운전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하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갔다가 결국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건데 비록 음주나 약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질병이라고 할게요. 이게 편찮으신 분들, 아픈 분들은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을 보여드린 이유는 음주나 약물 외에도 크게 보면 이제 졸음운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정신적으로나 혹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 때 운전대를 잡는 것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선배 변호사도 처음 공황 증상이 왔던 것이 운전을 하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터널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밀려와서 그래서 차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나한테 물론 이제 평소에
치료를 잘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그런 증상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운전을 하던 중에 그런 증상이 나올 것 같다 본인이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갑자기 같습니다. 떠오르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하정우 씨랑 배두나 씨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터널 지나가다가 터널 무너져가지고 그 구호되는 영화인데 터널, 터널, 영화 제목이 터널인가요? 터널일 터널?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내가 만일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갇히면 어떤 상황이 올까? 무슨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폐쇄 공포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되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면 네. 무섭죠. 네. 그러니까 정신병은 현대인 누구에게나 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런 공포감 때문에 공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럼요.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이 무너져 내릴 줄을 사실 모르는 그 영화 거라는 보고 나서 그런 공포가. 터널 지날 때 네. 괜찮을까? 한동안 좀 그랬었어요. 예를 들면 영화 곡성 보고 집에 못 들어간 적 몇 번 있었어. 무서워가지고. 나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기서 진짜 밟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탈출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 그래요. F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